하루하루가 편할 날이 없죠. 예. 요즘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윤석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졸지에 북한이 돼버린 그런 느낌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참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저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도로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2년 전에 경호처가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대통령 헌정 노래 이런 걸 바쳤다. 이런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권진원의 노래 해피 벌스데이 투 유를 개사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 축하해. 이따위 가사를 권진원 씨의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이런 노래를 했다.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이가? 이건 무슨 5년짜리 국민에 의해서 5년 동안 네가 통치를 해라 라고 맡겨놓은 달랑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인데 거기다 대놓고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낯간지러운 짓거리를 경호처가 했다. 이런 건 이미 다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생각하는 당신 이런 가사도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경호처라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때 경호처장이 누굽니까? 경호처장이 김용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경호처 차장 맡고 있는 김성훈이 아닙니까?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죠. 물론 윤석열이가 미치광이니까 그 밑에 경호원 애들도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경호처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경호처 수뇌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낯뜨거운 찬양가를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악스럽죠. 요즘 SBS가 이 내용도 보도를 했었는데 어제 또 SBS가 어젯밤에 또 새로운 보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요즘 SBS가 대통령 경호실과 관련한 것은 거의 모두 다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SBS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권력에 빌붙어 있다가도 그 권력이 끈이 떨어졌다 싶으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는 것이죠. 박근혜도 당시에 조중동에 의해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SBS가 요즘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SBS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SBS가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BS의 이 계속된 보도를 보면 윤석열 수령님이야. 수령님. 총통이자 수령님. 이 수령님이 어떻게 정말 수령님이라니 개씨 욕 나오네. 하여튼 그날 그렇게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는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데는 군인들이 하잖아요. 수방사. 그러니까 55 경비당 소속 여기 수방사 직원 군인들이 일반 사병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 경호처 직원들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이 55사단 55 경비단 여기 사병들도 동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SBS가 보도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대강당에다가 애들 모아놓고 검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 까만 이 단복을 입었더라고요. 수십 명이 대열을 딱 갖춰서서 홀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게 독도에 관련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한 명이 선창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병사들이 이렇게 후창을 하면서 합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딱 또 조명이 바뀌어요. 야, 이 무대 연출 기가 막히게 했대. SBS를 보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군가를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군무를 춥니다. 야,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이 노래가 있어요. 전선을 간다. 이거 군대에서 엄청 부르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식판 옆에다 쫙 끼고 팔 여기까지 올리면서 높은 산 깊은 골 여러 개 해요. 그 노래 군대도 안 갔다 온 군대도 기피한 윤석열이 앞에서 군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자유대한 앞날은 양양하도다 뭐 이럽니다. 조국을 자유대한으로 바꿔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것들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인 거야. 저들끼리는 너무 재밌나 봐. 이게 홀로 와리랑 부르고 전선을 간다 부르고 야, 그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 재롱잔치 하계를 한 거야 얘들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경례를 막 하잖아요. 뭐 부대 차려, 뭐 대통령님 내외분께 대하여 경례, 그러니까 막 충성 이러면서 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따위 짓을 합니다. 그 어린 병사들 이제 21살, 22살 먹은 이 어린 사병들이 뭘 알겠습니까? 경호처에서 이거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응? 이 장기 자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학까지 다 나오고 대학 다니다 대부분 갔겠죠. 대학 2학년쯤 마치면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정말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에서 살던 아이들을 북한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애들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새끼들이. 에? 이 아이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얘들은 이제 뭐 대부분 2년 전에 그랬으니까 제대를 했겠죠. 이 친구들 어젯밤 SBS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군대니까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군대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까라면 깐다. 그러니까 얘들도 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사병들이까지 다 동원되어 경호처 직원, 사병 다 해서 한 수백 명이 동원이 돼서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재롱잔치를 한 겁니다. 이 미친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2달씩이나 연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2달씩이나. 이거 정말 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아니야. 이 새끼는 이자는 국군의 날 행사도 그렇게 시가행진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경례받고 부대 열중 쉬어도 못한 놈이 그 군인들이 앞에서 막 폼 잡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군대를 가야지 그러면. 검사를 하고서라도 법무관으로 갈 수 있잖아. 하기야 뭐 구술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미 나이를 넘겼겠다마는. 군대도 안 갔다. 군대도 기피했잖아. 부동시라고. 근데 당구는 뭐 700, 900 친다면서. 부동시라는 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건데 당구 치면 그 초점이 안 맞는 놈이 당구를 어떻게 700, 900을 치냔 말이야. 나 150밖에 못 친다. 근데 그 군대도 안 간 놈이 군인들이 앞에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미쳤다 그래. 그리고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뭐 나라 지키는 일이야. 그렇다 쳐. 이게 그리고 경호처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할 일인가? 대통령 앞에서 장기자랑하는 것이. 자기 무술을 연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경호처니까. 그리고 경호를 담당하는 군인들이니까 그런 연마한 무술들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문재인 때는 뭘 그런 데 없어졌지만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유치원생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 바꾸기 부르고 뭐 대통령 내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김일성이나 하는 짓거리다. 그렇게 김일성, 김정은이 싫어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김일성,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니들이 바로 종북 세력인 거야. 응? 뭐가 종북인데? 북한을 따르는 게 종북이잖아. 따를 종자 아니야? 누가 북한을 따랐어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북한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하는 짓거리가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종북이래. 내가 볼 땐 니들이 종북이야. 김용현이 네가 종북이고 김성훈이 네가 종북이고 김건희, 윤석열이가 종북인 거야. 그러면서 또 생일 축하 엽서를 또 이 병사들한테 쓰라고 했다네. 그날 읽을 거라고 이러면서 야, 뭐 대통령께 보내는 뭐 각오와 감사, 응원, 축하 메시지 이따위 걸 쓰라 했다는 거야. 경호처가 그런 짓거리를 왜 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군대 보내니까 그놈들을 일이 한 사람 우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우상화를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 2달 넘게 연습을 시키고. 이건 나라도 아닌 거지. 이런 게 나라야?
낮에는 경비설이야. 저녁에도 돌아가면서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밀어내기 경비 섰겠지. 근데 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또 밤마다 불러내가지고 이걸 매일 연습을 2달씩이나 시켰다. 응? 경호부대가 뭔데? 경호나 똑바로 하면 되지. 그런 것을 학예회처럼 그 어린 병사들을 시켜서 이제 20대 그 아이들을 시켜서 재롱 피우고 춤추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호처가 이런 나라가 있냔 말이야.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이런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와봐. 북한도 경호처는 이런 거 안 해. 다른 부서 그 채용사가 뭐 한 애들 그런 애들이 하겠지. 무위나 이런 애들이 경호처 애들이 하겠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야? 김건희를 위한 거지. 남자 군인들을 동원해서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엽서를 쓰게 했다는 것은 김건희를 위한 거잖아. 윤석열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뭐 그때 뭐 김성훈이가 그랬다는데 합창을 할 때는 목소리를 화창하게 해달라. 화창하게 해달라. 무슨 동자들이냐? 여왕 앞에서 동자들이 노래 부르는 거야 지금? 화창하게 해달라? 미친놈도 이런 정신병자 놈이 없지. 자식 키워서 군대 보내놓으니까 국방의 의무는커녕 수령이 돼버린 김건희 앞에서 재롱장치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쩌겠어. 우리 아들은 일찌감치 군대 갔다 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야 진짜 이런 더러운 나라가 돼버리는 거냐. 응? 군대도 기피한 놈이 대통령 하면서 애들 잡아다가 노래나 시키고 춤이나 시키고 그것도 몇 달씩 준비시키고 충성 엽서나 쓰게 하고 이런 놈의 나라가 이게 나라냔 말이야. 이게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고. 김일성이하고 뭐가 달라. 종북 좀 싫어한다며 하면서 근데 하는 짓거리는 종북이야. 네가 홍북 종벌이야. 김일성이가 하던 짓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 북한은 지금 3대에 걸쳐서 왕조 국가로 가고 있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왕조 국가를 윤석열이는 왕조 국가를 만들려고 계엄을 했고 내란을 일으켰잖아. 윤씨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은 자식은 없어. 그러면 그 왕이라는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했을까? 누구? 김건희한테 넘겨주려고 한 거잖아. 네 자식은 없잖아. 김정일이는 김정은이라는 자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한테 넘겨줬지만 자식도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줘? 그래서 통일 대통령 김건희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 이게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정말 간신들이 너무 많아. 김건희를 위해서 사는 간신들. 와 정말 단물만 촉촉 빨아먹고 사는 간신들. 나라는 수수깡처럼 말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간신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놈이 간신인지 구분도 안 가. 김용현이도 그렇고 김성훈이도 그렇고 이놈들이 대표적인 간신이잖아. 김성훈이 근데 이놈 체포가 됐는데 검찰이 풀어줬어요. 왜? 아직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훈이라는 자가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지금 김용현이는 이미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구속 상태에서. 김성훈이는 검찰이 풀어줬어요. 예, 검찰도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 검찰이니까 윤석열 밑에서 개처럼 개검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윤석열의 개검찰 노릇을 하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김성훈이를 풀어준 거죠. 그런데 이 김성훈이라는 자가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놈이야. 뭐든지.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내용 밝혔잖아요. 어제 법사위에서. 김건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이 화로 가게에 가갖고 그 생선을 사가지고 가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작살로 찍어서 그놈을 잡는 모습을 김건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야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그랬답니다. 역시 우리 경호처 멋지다 그랬답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그 말까지 했다네. 작살로 이렇게 그 생선을 잡으면 피가 쫙 빠지니까 맛있다. 응? 그런 이야기를 김건희가 하니까 그냥 김성훈이는 바로 가서
지가 뭐 낚시질을 못하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작살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회감 그놈을 사다가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에다 갖다 놓고 작살로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 이게 바로 간신인 겁니다. 대표적인 간신. 응? 김건희 말 역시 우리 경호처가 멋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생선을 작살로 찍어서 작살로 이렇게 찍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건희한테 보내줬다.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는 겁니다. 제나라 간신, 수초, 여가, 개방 이놈들은 이 김성훈이 옆에 가지도 못해. 수초란 놈이 그거 아니에요? 채공사 여자 그 이쁜 여자들 갖다가 환공한테 바친 그 놈이고, 여가는 또 누구? 여가는 요리사. 지가 아들을 3살 배기 아들을 삶아서 왕한테 황공한테 바친 놈 아니에요. 그 놈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고. 김성훈이가 이놈들하고 수초 여가하고 뭐가 다르죠? 나는 제나라 앞으로 이 지금 간신 하면 우리는 제나라 이 수초 여가 개방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전 세계에서 가장 간신이 누구냐? 그러면 김성훈으로 기록이 될 것 같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신들이 이 나라를 여기에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2차 체포 앞두고 윤석열이가 총기 야 총을 쏠 수 없냐? 김성훈이한테 물어보니까 김성훈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저지선 그러니까 이 정문 뚫리면 바로 기관단총을 쏴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기관단총 2정 그리고 실탄 80발 이걸 무기고에서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꺼내서 옮겨두라고 이 광우가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관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총기를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진정한 신하라면, 진정한 경호처 직원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위험해집니다.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총을 쏠 수 없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 광우는 가가지고 기관단총 꺼내고 실탄 옮겨놓으라고 이런 놈의 나라에 난 이건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 나간다 그러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물론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이자를 빨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 국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자는 수령을 꿈꿨고 영구 집권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예? 대한민국을 다시 왕조 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한 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100년 전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젊은 병사들 데려다가 노래시키고 춤추라고 하고 충성엽서 쓰라고 하고 저는 8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꼭 중반인가 초반이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집권을 할 때야. 그때 황강에서 한강까지라는 전두환 전기집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황강 그러니까 뭐 저기 합천 쪽에 있는 강 이름이 황강인가 봐요. 그래서 황강에서 한강까지라는 그 전두환의 위대하다고 전두환이 너무 새끼 위대한 전두환이 그래서 그걸 읽고 독후감을 써요.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전 병사가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쓰고 야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님 대통령님 아직 각하 위대하다고 쓰면 막 이렇게 휴가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짓거리를 80년대에 하던 짓을 지금 이 나라 2023년 2020년대에 경호처에 의해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던 거지. 밑에 애들이 저렇게 왕으로 떠받드니까 왕이 아니었겠죠. 황제 천자.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 왕이니까 중국의 속국이 아니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황제가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성조기를 들고 흔들리는 걸 보면 황제라고는 칭하지 못했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 자들은 우리가 미국 속국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미국 극우하고 손을 잡고 있는 미국 속국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는 했겠다. 그래서 왕. 에라, 야, 좋냐? 미친 것들아.
하여튼 SBS가 요즘 그 열일을 하고 있고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SBS 잘 보고 있고 요즘은 MBC하고 JTBC하고 SBS 이거 보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다른 방송들은 KBS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를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폭도 서부지방법원을 점거했던 그 폭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KBS의 정신병자들아. 그게 모자이크 처리할 일이냐? 그 현행범들인데 모두 다. 그리고 사법부를 침탈한 폭도들인데 그리고 그것은 폭동이었는데 그들을 왜 모자이크 처리하지? KBS 대기놈들. 그럼 못 쓰는 놈들아. 너희들도 자식들아 정신 차려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런 짓 좀 그만해라. 다 속보여. 다 알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를 줄 알지. KBS는 뭐가 참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는 것 같지. 웃기지 마. 지금 보고 있으면 폭도보다 더 나쁜 것들이 너희들이야. 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군인들 그 자식 그날 그 동원됐던 사병들의 부모님들 아마 피가 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애들 군대 보내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런 짓거리나 시키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또다시 희망찬 대한민국, 밝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